조금 전 잠깐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죠.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쌍특검 주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죠. 민주당은 오늘도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는 거리를 두면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관련한 대장동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는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네, 방금 조금 전해드렸지만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의회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수당을 무시했던 이 민주당의 안건 조정이 꼼수, 그리고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저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1분에 한 번꼴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답을 한 듯합니다. 민주당 비판의 핵심 키워드는 내로남불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환호했고 민주당은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바꾸어 말하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김건희 특검을 전면에 내세웠던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주장에는 답이 없었는데요. 김 여사의 이름이나 특검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건데요. 아마도 민주당 정부에서는 왜 기소하지 못했느냐 하는 취지의 어제 발언으로 답변을 가름한 듯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 이어갔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김 여사의 계좌가 공소시효가 끝난 2010년 10월 20일 이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다라고 적시가 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위조로 본 주가 조작 거래에 48건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네, 100쪽이 넘는 판결문 제가 오늘 좀 뜯어봤습니다. 법원은 김 여사의 명의 계좌 중 3개 계좌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계좌도 1개가 포함이 되는데요.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라고 이름을 적시를 하면서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이 된다. 또 주식을 사고 팔 것을 사전에 서로 짜고 거래하는 이 통정 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통정 매매의 구체적인 상황도 판결문에 담겼는데요. 2010년 10월 28일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모 씨가 주가 조작 선수 김 모 씨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약 3분 뒤에 이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거래가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2011년 11월 1일에도요. 김 씨가 민 씨에게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를 먼저 보내자 민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을 하고요. 22분 뒤에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자 7초 뒤에 3,300원에
8만 주의 물량이 매물로 나왔다고 판결문에 적시된 겁니다. 민주당이 공세를 폈던 바로 그 내용이죠. 7초 거리에 그 유명한 직접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의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삼이라는 문자 메시지 딱 받고 나서 7초 거리라는 거 직접 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만 판결문에는 이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군지는 확정할 수 없다 이런 구절도 담겼는데요. 판결문에서는 김 여사를 이렇게 소개를 한 대목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의 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거래가 있었던 2011년 김 여사가 이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수첩에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는 경력이 기재되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공소시효 안에 있는 기간에 거래 흔적이 남아있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혹은 소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XLS 파일이 나왔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실제 잔고와 일치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당신의 계좌 내역이 이 사무실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네, 반면 대통령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범죄 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검찰의 항소 소식도 아직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에 반대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굳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의 상권 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캐스팅 보트는 지금은 정의당이 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조작 그야말로 의혹일 뿐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검찰이 어떻게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지를 본 뒤에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수사해야 되는 것조차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검찰에게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네, 민주당은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죠. 검찰은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을 무죄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법 감정에 안 맞다 이런 여론이 반영된 듯한데요. 정의당은 이 특검의 대상 일단 50억 클럽에 한정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오늘 자체 특검 법안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에서 둘 다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의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민주당 소속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 있기 때문에 양당 다 이해관계자라고 보이고 그러면은 양당 다 추천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당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선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국회 논의 사항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정의당과 이 대장동 특검 관련 협의까지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까지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놓을 듯한데요.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에 맡기자라는 게 특검의 취지죠.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살살할 특검을 하자? 이건 논리적으로 특검 제도와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완전히 방해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네, 정의당은 이 대장동 특검을 50억 클럽 특검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을 대장동 의혹 전반으로 넓히면 국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0억 클럽 명단에는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관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는 박영수 전 특검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두 사람 모두 화천대유에 고문을 지냈다는 이력이 있는데요. 일단 최대 공약수로 특검을 진행하되 수사 과정에서 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대정당 전반으로 한정없이 다 넓혀놓고 나면은 사실 국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 판결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일단 국회가 집중해 나가면서 수사 과정에 거기에 박영수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늘 의회 연설, 협치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언급이 됐는데요. 그것도 협치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국회 제도 개선위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정치권 한복판에 등장한 특검, 또 쌍특검이라는 단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협치란 단어가 좀 포함되지 않은 것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내로남불, 의회 민주주의 붕괴,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향방은